26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에 두 점 Pn은 n,3n이고 Qn은 2n,3n이에요. 선분 PNQN과 K분의 1로 X제곱 만나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n의 X좌표를 곡선에 집어넣으면 그것은 3n보다 작거나 같고, 그죠? Qn의 X좌표를 곡선에 집어넣으면 그것은 3n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말이죠. 별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K분의 1n 제곱이 3n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 식은 K분의 4n 제곱이 3n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얘기니까 얘를 K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K는 3분의 n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간 내에서 자연수 K의 개수를 헤아리고 싶은 거거든요. 구간 내에서 자연수 K의 개수를 헤아린다고 하면 뭐가 중요해지냐면 구간의 양 끝이 자연수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집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죠? 지금 구간의 길이가 n이기 때문에 구간의 양 끝이 자연수라면 n 플러스 1개가 돼요. 구간의 양 끝이 자연수가 아니라면 그냥 n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구간의 길이가 n이라는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간의 길이가 3이라고 해볼까요? 3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간의 길이가 3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아니 다 지금 안 되지. 그냥 구간의 길이 4라고 할게요. 귀찮으니까. 알겠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간 내에서 얘를 세보면 길이에다가 2를 더하는 값이 자연수의 개수가 되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2, 3, 4, 5 이렇게 있고 구간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6까지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끝난다. 지금 구간의 길이를 4로 잡아놨기 때문에 다음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의 길이랑 여기 이 부분의 길이를 더하면 여전히 1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요 안에 있는 자연수가 4개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 구간의 양 끝이 자연수냐 아니냐는 개수의 변동에 영향을 준다. 이거 어디서 나온 적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 있어요. 부등식 해풀 때. 여러분들 이미 경험한 바가 있고요. 물론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아무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고 싶은 겁니다. 출제자가. 그래서 구간의 길이가 현재 n인 상태인데 그러면 양 끝이 자연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이미 다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n이 3의 배수일 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1개가 되는 겁니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냥 n개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풀면 되냐면 n은 1부터 17까지 an이 됐잖아. 그럼 죄다 n개라고 그냥 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죄다 n개라고 치면 n은 1부터 17까지 n, 그리고 1부터 17까지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 5개 5만 추가하면 돼요. 이해되나 친구들? 네, 그러니까 17 곱하기 9 더하기 5가 되겠네요. 그래서 158? 그죠? 이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경계가 정수, 자연수이면 한 개 추가된다. 요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수열 A에는 15와 서로 소인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모두 나열하여 만든 것이다. 예를 들면 A2는 2다. A4는 7이다. 이것도 뭘 묻고 싶은 거냐면 굳이 이렇게까지 물어봐야 되나 싶은데 얘는 1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나열해서 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수가 증가할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5와 서로 소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AN을 15N 더하기 R 이렇게 써볼게요. 알겠죠? R은 N을 자연수를 전 쓰고 싶기 때문에 음의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를 쓰고 싶기 때문에 음의 나머지를 사용해 볼게요. 마이너스 14라고 하면 사실상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인 겁니다. 얘는 15와 서로 소예요. 마이너스 13도 나머지가 2인 거니까 15와 서로 소입니다. 마이너스 12는 근데 안 되죠. 나머지 3인 거니까 15와 서로 소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11은 됩니다. 마이너스 10 되냐? 나머지 오니까 안 되죠. 마이너스 9 안 되죠. 마이너스 8 됩니다. 마이너스 8이면 나머지가 얼마니까? 7이니까 마이너스 7도 돼요. 그죠? 마이너스 5 안 됩니다. 마이너스 4 되고 마3 안 됩니다.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5와 서로 소인 게 한 주기를 돌리면 정수의 분리율은 한 주기를 돌리면 8개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16까지 an을 음 8개밖에 안 되니까 16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an을 더할 때 15 곱하기 1,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생각해 보면 15 곱하기 1 마이너스 14 더하기 15 곱하기 2 마이너스 13 더하기 15 곱하기 3 마이너스 11 더하기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15 곱하기 8을 먼저 할 거야. 얘만 8개를 먼저 더한 거야. 쌤 말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14도 빼고 13도 빼고 11도 빼고 8도 빼고 7도 빼고 4도 빼고 2도 빼고 1도 빼면 이 시그마는 어디까지 한 거죠? 8까지 한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두 번째 8개 항은 30 곱하기 8 14 빼고 13 빼고 11 빼고 8 빼고 7 빼고 4 빼고 2 빼고 1 빼면 16개를 다 더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계산해 보시면 360 마이너스 120이라서 답은 240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푼 이유는 이 숫자가 커졌을 때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굳이 이런 방식으로 풀어봤고요. 실제로는 숫자 써가지고 그냥 더 하셔도 되죠. 답도 제일 커봐야 400이니까 이건 그냥 노가다 뛰면 답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8번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AN이 N과 2N 더하기 1 사이에 X를 원소로 갖는데 25가 AN의 원소이면 AN은 1이고 25가 원소가 아니면 AN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이 X 안에 X의 범위가 지금 다음과 같잖아요. 이 범위 안에 25의 존재에 따라서 수열 AN의 항을 분리하겠다 이런 말이죠. 정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n에다 2를 집어넣어보면 25가 될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2를 집어넣으면 1부터 1까지니까 2를 집어넣으면 2부터 3까지죠. 그러니까 25가 되려면 처음에 이쪽부터 걸리기 시작하거든? 그럼 2n-25라는 얘기는 n이 얼마나 얘기야? 13이라는 얘기지? 그럼 n이 13일 때 25가 들어있단 말이지? 언제? 25가 여기 빠져나갈 때까지 25 들어있겠죠. 그래서 an은 1인데 언제 1이냐면 n이 13부터 25까지는 1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냥 귀찮아서 그 외라고 적었습니다. n이 13보다 작거나 혹은 25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인데 이 m을 모르니까 더하기가 매우 곤란한데요. 어차피 저 마이너스 20을 만든다는 측면에 접근을 해보면 돼. 그러면 1부터 12까지는 마이너스 12일 거 아니니? 그리고 13부터 25까지는 또 13개니까 플러스 13일 거 아니니? 근데 여기까지만 더해봐도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을 더 여러 번 더해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 마이너스는 지금 25개 이미 더했으니까 m에서 25를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을 m-25개 추가로 더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다. 그래서 m은 46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요. 그냥 m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이해됐나요, 친구들? 아마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그냥 an 자체를 해석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이걸 못 풀었을까?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를 추측하는 겁니다. 뭐 실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죠. 놀랍게도 저는 이걸 쓰고 이걸 못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튼 AN을 읽어내는 데만큼 무리가 없으면 금방 이 문제는 정답을 맞추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수학원 이 수열 파트가 나는 뭐가 중요한 거 같냐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물어봐. 어디서 본 적 없는 것 같은 문제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처음 본 것처럼 생각이 되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고 저는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 그게 되는 애들이 수능에서 결국 고득점을 해요. 근데 일단 한번 틀리고 배우고 나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 수능에서 고득점 하기가 힘든 캐릭터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의 정답률을 끌어올려야 돼. 이런 거 처음 보는데? 그럼 이걸 냉정하게 문제를 잘 읽어가지고 이게 이런 소리구나 라고 해서 정답률을 높게 가져가려고 예를 쓰셔. 왜냐면 누군가에게 풀이를 한번 듣잖아? 그럼 이제 아는 문제가 되잖아요. 아는 문제를 또 풀면 그런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풀어보면 모를까. 그러니까 숙제 같은 거 할 때 내가 숙제를 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고1 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이게 숙제를 내가 일요일 저녁부터 하기 시작하잖아. 주말 숙제를. 그러면 문제를 정말 잘 읽어보고 문제를 풀거든 애들이. 근데 만약 금요일부터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씨발 몰라 이렇게 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에 거의 유사한 정성을 쏟더라도 일찍 한 아이들, 숙제를 미리부터 끝낸 아이들의 성취도가 월등합니다. 압도적이에요. 똑같은 시간 쓰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과목의 과제를 꼭 내일 무슨 학원이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안 했는데 좋댔다.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냥 어떤 학원이 숙제가 당일날 나가면 그날 혹은 그 다음날까지 다 끝내버려야 돼. 어차피 여러분들 한 일의 양은 똑같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숙제 안 해가는데요? 그럼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든 숙제를 해간다면 어차피 여러분이 한 일의 양은 똑같아. 그냥 그 시점을 한 주만 땡기는 거야. 한 주만. 나는 한 2주 정도 땡길 것을 권합니다. 왜냐면 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잖아. 한 2주 정도 땡겨놓으면 내가 아파서 복귀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팠다고 복귀해도. 제발 부탁인데 지금부터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일주일만 더 인생을 빨리 사세요. 그러면 훨씬 좋은 성취도를 낼 수 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한테나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성취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고민 같은 거 안 해요. 알았어요?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자, 2번을 보도록 할까요? 이건 사실 인접한 4개의 항사의 관계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규칙에 맞춰서 여기가 뭐 삭제되어 있는데 죄송해요. 이거죠. 그렇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얘네가 준 건데 지워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수열의 항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아마 풀릴 겁니다. 안 풀리지 않을 거예요. 안 풀리진 않을 건데 얘는 인접한 항 사이에 4개의 항만 물어보잖냐?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 더하기 an 더하기 3 더하기 an 더하기 4. 얘는 n 더하기 1 집어넣으니까 8n 더하기 12가 되지 않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비교해봐요. 여기랑 여기가 여기까지요? 같잖아요. 같으니까 뭐 해보고 싶어? 아래식에 위에식 빼보고 싶죠. 그러면 an 더하기 4 마이너스 an이 얼마다? 8이다. 아, 이게 4개씩 건너뛰어서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숫자를 써봐도 깨달을 거예요. 이상하네? 4개씩 건너뛰면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이네? 깨달을 거예요. 깨달을 건데 이렇게 점화식을 이용해서 이 규칙을 찾을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A4K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A1 나와 있잖아. 아니 4개가 건너뛰면 얼마라고? 공차 8이라고. 그러면 8K 더하기 1 아니에요? 왜냐면 1, 2, 3, 4 집어넣으면 4개씩 건너뛰니까 여기 1 나와 있으니까. 그럼 A4K 더하기 2는 8K 더하기 2겠죠. A4K 더하기 3은 8K 더하기 3일 겁니다. 이거는 그냥 편의상이 아니지. 얘가 어차피 0부터 시작해서 나도 그냥 그럼 나도 0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원래는 저는 K를 1 쓰는 걸 좋아해서 8K 더하기 1이라고 안 썼을 텐데 8K 마이너스 7이라고 썼을 텐데 얘가 어차피 0부터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얘에 맞춰서 그럼 나도 K를 의미하는 정수를 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은 뭐가 같냐? 시그마 K는 0부터 20까지 이거 3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4K 더하기 6이죠. 24 곱하기 2분의 20 곱하기 21 그리고 21 곱하기 6 하시면 돼요. 주의! 여기에다가 20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보고 쓴 놈도 있어요. 이건 명백히 개수입니다. 시그마의 위에 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시그마 아래가 보통 1부터 시작하니까 저 위에 있는 문자만 써서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왔겠지만 실제로는 이 항을 몇 번? 21번 더하는 거니까 6을 21번 더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5040 더하기 126이 돼서 5166이 답이 됩니다. 니네 이런 거를 실수해서 문제를 틀리면 내가 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저는 수열을 할 만한데 개수를 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 당신 수열 못하는 겁니다. 수열의 핵심은 개수를 얼마나 잘 세느냐 여기에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런 것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고요. 그렇죠. 이게 그거잖아요. 항상 제가 뭐만 물어본다고 했어요? 더할 수 있는 시그마 K, K제곱, K5, K 플러스 1, K 세제곱 그 다음에 부분수분의 근호의 유리와 로그의 성질, 분수함수의 점대칭. 그 중에 누구야? 로그의 성질.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는 거 중에 뭐지? 이런 관점이라니까? 이걸 진짜 더해야 되는군 이게 아니라 너는 로그의 성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는 그렇다면 로그 2 루트 어차피 얘는 M번을 곱할 거기 때문에 2의 M제곱은 따로 빼줍니다. 그래서 이제 얘만 생각해보면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죠.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3이고 하나 더 쓸까? 5분의 4고
와다다다 해서 m 집어넣으면 m 더하기 2분의 m 더하기 1입니다. 근데 어차피 얘는 다 이렇게 사라질 아이들이라서 얘를 실제로 계산하는 건 몇 개 안 된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m 더하기 2분의 2의 m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되고요. 100보다 적거나 같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에 합을 구하라고. 어차피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m의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나? 이거 자체가 100 이하가 아니라 얘가 뭐가 돼야 한다고? 자연수가 돼야 한다고. 그러면 근호도 벗어나고 로그도 벗어나서 안녕 난 자연수가 될 거야 이런 형태란 얘기죠. 예. 그럼 m이 꼬라지가 뭐냐? 일단 분모에 플러스 2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m이 2의 거듭제곱의 형태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다. 이것도 확실하진 않은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하기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밑에 분모는 좀 사라지게 하고, 그죠? 분모라도 좀 사라지게 하려면, 그 다음에 이 분수라도 좀 제거되게 하려면 m이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 최소한 이런 모양은 돼야 한다고. 이런 모양은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라도 집어넣어서 식을 바꿔보자고. 그러면 로그 2의 루트 얘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의 식으로 바뀝니다. 여기 전체가 다 지수임에 주의하세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놓고 풀어보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어렵다. 머리가 아파요. 밑에 2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만족하면 되지 않나? 위치 2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 2분의 1만 처리하면 되잖아, 이거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얘는 실제로는 이것 자체가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얘는 4 이상의 짝수여야만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저 근호를 빼고 나와서 자연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파란색 박스랑 빨간색 박스는 수학적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빨간색 박스 역시 뭐 해야 돼요? 이것 자체가 이미 자연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200 이하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걔가 4 이상의 짝수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n을 써보자. 저게 4 이상의 짝수가 되는 1은 안 될 거 아니야 어차피. 2도 안 되죠? 3은요? 되네요? 4는? 안 됩니다. 5는요? 되죠? 됩니다. 6은 또 안 되고 7은 또 돼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8 같은 거 할 필요 없죠. 저기 200 넘어갈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m은 제가 이제 m을 이런 식으로 일부러 잡았기 때문에 6하고 30하고 12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들의 합이니까 답은 160이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풀기 힘들면 저처럼 부분이라도 푸세요. 괜찮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한꺼번에 이걸 만족하는 M의 조건 난 알겠다 이러면 졸라 좋은데 저도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부분 나눠서 했어요. 괜찮죠? 나눠서 하시면 된다. 넘어가도록 하죠.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x의 제곱하고 y는 nx-1의 그래프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는 점 중에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 그러니까 자연수, 자연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림을 가지고 세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nx-1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y는 x의 제곱이라도 좀 그려보고요. nx-1은 기울기가 1인 n이죠. 예.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느낌으로 지난다라고 볼게요. 이 정도 하죠. 그리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보면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이 영역 내잖아요. 여기에서의 정수점을 헤아리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알파, 베타의 정체를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알파랑 베타는 x의 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1은 0의 두 실근입니다. 알파, 베타의 곱이 지금 1이잖아요. 알파, 베타의 곱이 1이에요. 그런데 합은 n이죠. 그죠? 예. 합은 n이고 곱은 1이니까 알파는 0과 1 사이이고 베타는 n-1과 n 사이일 겁니다. 맞잖아. 곱이 1이니까 하나는 0과 1 사이의 값이고 또 하나는 1보다 큰 값일 거라 이 말이야. 그지? 근데 합이 n을 만족해야 되니까 어차피 알파는 더해봐야 0점 얼마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해서 n 되려면 베타가 그냥 1보다 크다만 얻는 게 아니고 n-1보다 확실히 크다. n보다는 작고 베타가 n이면 안 되죠. 그럼 알파 0이라는 소리니까. 여러분 이 범위 추정한 거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n이다. 이것까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x가 1일 때부터 세야 맞아요. 왜? 알파는 1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y는 nx-1이 나오잖아요. 근데 nx-1은 뭐예요? 자연수겠지. 그러니까 이때 y는 1부터 얼마까지? n-1까지를 세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1,2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근데 x가 2일 때는 1부터가 아니에요. 2,4가 곡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2n-1까지를 세게 되는 거죠. x가 3일 때는 y는 9부터 세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세게 되는 거예요. 자,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몇 개야 이거? n-1개죠. 얘는요? 2n-4개입니까? 그죠? 빼고 1 더해야 되니까 얘는 3n-9개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데 kn-k 제곱계죠. 감사합니다. 그죠? 네. 따라서 AN은 무엇이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n-k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앞에는 2분의 n 제곱 n-1, 뒤에는 6분의 n, n-1, 2n-1 되죠. 따라서 정리해 보시면 a는 6분의 n, n-1,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고도 이 문제는 쉽진 않다. 왜냐하면 시키는 시그마를 써보면 n, n-1 이렇게 쓸게요. n-1, n, n 플러스 1분의 6이 되기 때문이죠. 자, 분모가 이렇게 3차일 때 부분분수 분해인데 너네가 이제 2차일 때 부분분수 분해만 하다 보니까 1차 곱하기 1차로 나누잖아. 그럼 이걸 자꾸 1차 곱하기 1차 더하기 1차 더하기 1차로 나누려고 하거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2차와 2차로 분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핵심적인 거 우리가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모양이 나와서 지워지게 하는 게 핵심적인 거잖아. 우리가 실제로 부분수 분해할 때 맨 앞에랑 맨 뒤에 뼈 연산하니? 안 하지. 다 지워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똑같은 모양이 나올 것인가를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배워서 하는 거예요. 요령은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K로 써야 되는데 N으로 써놨네. K로 바꿔 쓸게요. 네. 여기서도 K-1하고 K 분의 1 마이너스 K 곱하기 K 플러스 1 분의 1. 왜 가운데 있는 K를 두 번 쓰나요? 그래야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걸 역으로 통분을 해보면 K 플러스 1에서 K-1을 빼게 되니까 분자 2가 뜨지? 그럼 동치 변형하려면 여기 3이 있어야겠네요. 이해되겠니 친구들? 친구들 이해되겠죠? 이거는 순차소거예요. 1, 2, 3, 4 넣으면 똑같은 거 나오죠? 순차소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 곱하기 2를 집어넣었을 때 1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10을 집어넣었을 때 10 곱하기 11분의 1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55분의 81 나올 겁니다. 계산 제가 안 할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부분분수 분해를 시키는데 찢을 때 요 가운데 거를 끼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찢으셔라. 왜냐면 그래야만 똑같은 게 나오니까. 똑같은 걸 지우는 게 목표예요. 이 부분수 분해의 목표는. 원래 이런 거죠. 사실 이 식은 그냥 통분된 식이기 때문에 부분수 분해는 원래 통분 이전에 어떤 상태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통분 이전에 존나 다양한 상태가 존재하지 꼭 이거야만 통분 이전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하필이면 이게 필요한 거야. 왜? 지우려고 안 더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니까. 하필이면 이게 필요한 거라서 이걸로 바꾸는 거지. 이렇게 하면 왜 안 돼요? 아, 당연히 되죠. 실제 통분하고 째가 되면 똑같은 식이야. 근데 그걸로 뭐 할 건데? 그걸로 다 써서 다 더 할 거야?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네끼리 자체적으로 다 지워져야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도 필요한 거고 모양이 가급적이면 같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졸라 중요한 얘기였어. 왜냐면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문제집을 한 번 다 풀어도 한 문제 두 문제 나올까 말까야. 잘 안 나와. 하지만 여러분 시험지에는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꼭 있더라고. 이런 거 안 나오지. 왜 이제 시험 다가오면 셀프 출제위원 되는 애들 있잖아. 아씨 이런 거 안 나와! 막 이러면서 친구가 너 이거 알아? 이거가 안 나온다고 안 봐도 돼! 막 이러는데 시험지 딱 봤는데 있어. 뭐지? 이렇게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몰라요. 네, 몰라. 그래서 저는 뭔가를 찍어서 이거 나와!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못하겠고 나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 낸 사람 마음인데 내가 무슨 무당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생각을 해본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생각을 하고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선생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가 무책임하냐. 선생님이 아무리 피부과 시술 받고 상형외과 다니고 세수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차원에 미치지 못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합니까?
그죠? 아주 아름다운 설명이죠. 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씻지도 않고 A씨 어차피 망한 거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지.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거야.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 성과를 항상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게 안 돼도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쓸모가 있는 인간이니까. 알겠어? 네, 1등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특히 이 학습을 통해서 얻는 직군들은 다 그렇습니다. 졸라 잘하는 사람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하는 사람도 다 필요해. 다 필요해서 본인이 누군가를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이러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안 중요해. 내가 그냥 앉아서 공부했으면 낼 수 있었던 성과를 인스타 존나 꿀잼인데 막 이렇게 해서 못 내는 게 짜증나는 거지. 난 내가 가진 내 자원을 다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는데 그 결과가 좀 아쉬워. 괜찮다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태도가 고등학교 때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상위권, 지금 점수 잘 나오는 애들 잘 들어. 니네가 나 알게 모르게 좀 잘 놀 텐데 그걸 좀 덜 놀려고 노력해. 너네 인생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야. 저는 수학 1등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야. 자신이 가진 시간을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었어야 돼. 알았어?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 그거 자체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무슨 학벌 중심의 주의는 타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벌은 거짓말 안 해요. 좀 좋은 대학 나온 강사를 채용을 해보면 확실히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충 하세요라고 해서 대충 못합니다. 대충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쓸모있는 어른이 되려면 지금 어쨌거나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결과로 이어지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박지원 듣고 있나? 아끼는 학생이니까 한번 불러봤지. 이렇게 중요한 얘기 듣고 있냐고. 그래, 훌륭해요. 알겠죠?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양의 실수로 이루어진 수열. 왜 하필이면 양의 실수라는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의 첫 번째 풀이는 이겁니다. 이 식을 잘 보니까 세제곱의 시그마가 시그마의 제곱이네요. 그렇다면 AN은 N이군. 자, 답은 100입니다. 모르는 척 하지마. 야, 니네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 K는 1부터 N까지. K가 2분의 N 더하기 1인 거 알고 있었고. 맞아?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이 2분의 N 더하기 1인 거. 여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지? 다 알잖아. 뭐라고 써있다고? 세제곱의 시그마는 시그마의 제곱이다 라고 써있어요. 이 관계를 만족하잖아 지금 얘네가. 그러면 A는 그냥 자연수의 수열인 거지. 물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 저걸 만족하는 수열이 정말 저거 하나밖에 없냐 라고 따지면 아니 뭐 다른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답은 나는 구했잖아. 시간도 많이 아꼈고.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따위로 푸는 게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이런 생각이 실제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수열이 얘밖에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따지면 그래, 올바른 지적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 때,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걸 만족하는 수열이 진짜 이거밖에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이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이미 답은 나온 상태입니다. 답은 얼마라고요? 100. 알겠죠? 네. AN의 세제곱은 좌변의 일반항이죠. 근데 좌변은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SN-SN-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와다다 AN의 제곱이고, SN-1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와다다 AN-1의 제곱이죠.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쓰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기를 얘 더하기 얘의 완전 제곱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를 풀었을 때 누가 나오냐면 2배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n-1 곱하기 an 더하기 an의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n은 2부터 성립한다니까요. 1부터가 아니고 1부터 성립하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 첫 번째 식에다가 n이 1이라고 한번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n이 1이라면 a1의 세제곱인 거고요. 오른쪽은 a1의 제곱인 겁니다. 근데 양의 실수로 이루어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양의 실수는 a1은 1밖에 가능하지 않죠. a1은 1이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a1이 1이니까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 보죠. 그러면 2를 대입할 수가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여기 2를 대입할 수가 없잖아. 1 이전까지 하면 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니까 실제로 이게 1일 때도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1이 1이라서. 그죠? 네. 자, 그러면 an의 제곱은 2배 a1 더하기 a2 더하기 an-1 더하기 an이 됩니다. 그냥 an 약분한 겁니다. 양의 실수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꼬라지가 존나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뭐 하고 싶어? 양변에 an 하나만 더해주면 모양 훨씬 이쁠 것 같아요. an 제곱 더하기 an은 2sn이 될 거기 때문이지. 졸라 괜찮죠? 네. an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1은 2sn 더하기 1. n 더하기 1 쓰는 이유는 자연수 정의역을 유지하려고 그런 겁니다. 둘이 빼보죠. 그럼 an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 얘는 2배의 an 더하기 1이다. 여전히 1부터 성립합니다. 제가 n 더하기 1 사용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 친구들? 친구들 괜찮은 거 같니? 정리하면 an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이 an 더하기 1 더하기 an이 되면서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1이다. 공차가 1이고 첫 장이 1인 등차 수열, 즉 an은 n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a100은 100이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풀면 바보. 알았죠? 처음에 제가 본 것처럼 이거 딱 보고 뭐야 a는 n이네 라고 해서 100 딱 쓰고 다음 문제 갔으면 5초 안에 끝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